그런 의미에서 과연 누가 차지철인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지철. 차지철은 박정희의 최측근으로 있다가 네. 결국엔 김재규의 총을 맞고 살아있을 때 김재규 부하한테 죽어요. 김재규 총을 먼저 맞고 이 버러지만 또 이 상황인데 사실은 근데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김용현이도 박종준이도 아니고 저는 김건희가 차지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왜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종준이는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이지만 그 밑에 차장 이런 사람들을 자기 라인으로 꼽는 행위. 아. 저는 김건희가 이번 내란도 김건희가 주도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요. 예. 거기 이제 가족 부장이라고 있어요. 경호처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인바 뭐 김건희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 텐데 아마 이분 100% 김건희 라인일 겁니다. 아마도 원래는 김건희가 임명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가족 부장이라는 이 사람은 김건희 라인일 거다. 아 그러니까 그 그런 외에도 거잖아요. 많겠지, 윤석열이 솔직히. 모든 걸 움직였는데 네. 경호처는 어떤 구조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네. 이런 나라에서는 경호처가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이를 경호처장으로 먼저 박았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 맨날 붙어 있거든. 네, 옆에서. 맨날 붙어 있거든. 어디를 가도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무총리보다 뭐 여당 대표보다 훨씬 더 권력인 거예요. 훨씬 가깝죠. 실제로 일정이나 이런 것들 공식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짠다고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구조라고 해요. 보안사 이거 안 된다. 라고 해버리면 실무 일정을 짰던 비서실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잡은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요. 근데 윤석열 정권도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 이제 생각났어. 윤석열이가 네. 오늘 무슨 공식 행사가 하나 예정돼 있는 게 있어. 근데 그쪽에서 대통령 온다는 정보가 샜어.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이유로 행사를 취소했거든. 그냥 취소해버리고. 근데 경호처가 그 짓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 네. 윤석열 가기 싫어하니까. 싫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푸나님 지들이 말씀대로 언제부터 그랬어? 푸나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대통령 지근거리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 그다음에 연락하는 사람, 무슨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직간접적으로 다 모든 정보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누구 사람을 꽂느냐가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사실상 그 이런 거 하잖아요. 권력의 핵심은 거리라고 하잖아요. 권력자의 거리.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경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센 사람이죠. 아니 왜 그 박근혜 때 몰래 카메라가 박근혜 감시용이었잖아요. 네. 김건희가 윤석열이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측근을 꽂아가지고 지금 그거잖아요. 저 여사라인이라는 게 그 기억나잖아요. 그 황상무 아들이 김건희 이렇게 목덜미 머리에 잡고 이렇게 밀는 목덜미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범죄자처럼 그것도 생각나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김건희가 손을 안 뻗친 것이 없어. 네.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포대교에서 김건희가 지시 내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건희가 경호처는 이거는 공적인 조직이니까 놔둬야지 할 리가 그런 없죠.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리가 없죠. 네. 오히려 더 개입하기가 쉽죠. 여기는 사실 이 보안 때문에 사람들 이름이 안 나가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러면 이제 꼽기가 너무 쉽죠. 여기 경호처 같은 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그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요즘 좀 취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었는데 이상호 기자 말로는 좀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본인 살려고 윤석열을 전 제 말이 아니에요. 이상호 기자님 한 말입니다. 윤석열을 자살시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살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네. 뭐 그런 얘기 있어. 그 얘기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방송에서. 네, 네.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네. 이미 왜냐면 지금 자기가 가스라이팅 살기 당해 있는 위해서. 사람이니까. 네, 네. 자, 조직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 기관이 경호처인 거예요. 대통령이란 새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경호처 직원들은 대부분 다 늘공이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네. 경호처에 있던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에?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모시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가 모시던 주군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무시한 그 일정한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 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경호처 직원들을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줬습니다. 오히려 더 우대를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자긍심을 많이 심어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되게 경호처 직원들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이가요. 대통령 경호 등을 위해서 뭐 수방사, 뭐 특전사, 뭐 이런 거를 어떤 그 비상 상황이 되면 경호처장이 지휘할 수 있게 바꿨던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역사상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한 위치거든요. 모든 군을 통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계엄과의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윤석열 같은 놈이 경호처를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우리는 박정준이가 그냥 정치인 출신의 우유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밑에서 실세 차장이나 본부장 이런 애들이 경호처장 앞세워가지고 막 어떤 선동을 하면 나도 청생병세 같은 거 비슷하게 해야 되고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경호처장은 모르진 않았을 거잖아요. 무조건 압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같은 사람들한테 경호처장이 연락하는 그냥 공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야 너도 죄 지었잖아. 비슷하죠, 너 윤석열 지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초법적인 짓을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경호 채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산하 아까 조직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안전부 그쪽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예. 네. 조직과 체계도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을 하면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호처 직원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내란 행위에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내란 방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하느냐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직원분들은 지금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괴감을 네. 그 말이 안 자괴감. 돼. 그 심적 자괴감, 괴로움을 표출해야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안 한다 그러고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못 한다 그러면 연가라도 쓰고 출근을 안 하더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저항을 해야죠. 그래서 쓱 비켜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도 어떻게 써요? 역사상 측근으로서 자기 주군 지킨 사람은 저는 딱 한 명 봤어요. 장세동입니다. 그 전과 그 후에도 장세동 같은 인물은 없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 장세동도 자기 목숨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키겠다고 박종준 따위가 김건희 라인 처장 이런 따위가 저는 절대 못 지킨다고 보고 현실은 계엄의 공범들이어서 서로 약점 쥐고 청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지켜라. 이럴 때 기세만 좀 갖고 있는 경찰이나 이런 조직이 그냥 기세 등등하게 들어가면 역사에 영웅되는 거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모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검찰보다 위에 설 수 있는 저럴 기회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역사의 경찰은 내란에 동조한 조직으로만 기록되는 거거든요. 예.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그리고 국회 경호대도 다 동원돼 가지고 내란에 사실 공범이 됐잖아요. 네. 적극적인 공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수사 자체도 체포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역사에 있는 경찰 조직은 내란에 2024년 12월 3일 그때 경찰은 함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번에 좀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이 그 노골적으로 경찰 조직 무시했잖아요. 니들이 수사 권한을 왜 가져? 검찰보다 니들이 왜 더 가져가야 되네. 실제로 그렇게 음성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 경호처 예산이 와 43.4%. 장난 아니게 증가했네. 그래프 한번 봐봐요. 야.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윤석열 자체가 저걸 계엄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자기 지키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아낌없이 썼다. 맞습니다. 예산 한번 보세요. 저런 그래프 보셨어요? 나라 예산이라니까요. 아니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저 감사를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저 예산이 그냥 몇 천만 원 올라간 게 아니라요. 1,390억 원이에요. 야, 43.4% 거의 600억 원 가까이 5,600억이 늘은 거예요. 1년 사이에. 자기 그리고 대통령실 슬림화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거대화가 된 거죠. 경호처를 비롯해서. 야, 참. 어쨌건 저는 이 경호처는 경찰이 그러니까 특별히 파견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경호를 부르는 정도고 실제로 대통령실에는 최소한의 인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면 안 되고 평상시 때 그 대통령실 내에서 관저라든지 이런 데서 지키는 정도의 최소한의 조직만 남기고 진짜로 경호가 필요한 외부 행사를 할 때는 경찰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댓글창에서는 상당 부분 반대가 많습니다. 이재명 할 건데. 근데요, 확실히 그렇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붙들고 가야 선호만 되나? 맡겨두면 좀 붙들고 가야 되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다시는 없다라는 그 연설문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윤석열 같은 개차반이 올라가면 다 지금 법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박정준이가 노상원하고 근무한 일이 있더라고. 노상원 노상원. 불어라. 그 JTBC 단독인데요. 박정준이 노상원하고 근무한 일이 저번에 박선원 의원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가 군대 내에서 방첩사나 수방사나 특전사 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고 애들이 윤석열한테 충성할 것 같으면은 충성 명세를 받고 뭐 그렇다고 뭐 충성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 면접을 보고 안가로 데리고 와서 같이 술 마시고 어떤 경우는 관저로 데리고 가서 김치찌개 끓여주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노상원이를 윤석열이 만났을 거다. 거의 확신하더라고요. 네. 그럼 노상원이는 이제 저 성범죄자에서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하나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엄에서 가장 극악한 캐릭터가 노상원이잖아요. 와, 재단기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재단기. 이렇게 재단기. 그러니까 작두 같은 거. 박종준하고 노상원하고 기본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동선이 겹칠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럼 같이 근무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은 아는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케이블 타이 샀나? 이번에도 그렇고. 박종준 케이블 타이 400개 샀다잖아요. 자, 어쨌건 제2의 차지철은 저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등을 움직일 수 있거나 장관들 임명에 관여하거나 대선 때 국민의힘 공조직을 벗어나서 명태균 같은 자와 연결하거나 이 모든 게 김건희 작품이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 윤석열이 체포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김건희 연관성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김건희는 수동적 캐릭터가 아니에요. 검찰이 저 계엄의 동기 거기 김건희 특검을 쓴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 등에 쫓겨서라고 범행 동기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김건희가 나 좀 구해줘 이렇게 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지시할 스타일이잖아요. 네. 해라 했겠죠. 그래서 결국 박정희 차지철처럼 김건희도 윤석열과 같이 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2 차지철은 김건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